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조딩입니다. 오늘은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시그모이드란 활성화 함수인데 주로 출력층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에 나누기 1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x값은 입력값입니다. 이제 입력값인데 그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0이 나오면 출력값은 0.5가 나오고 8일 경우는 1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8 값이 들어오면 출력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왜 사용하느냐, 이게 장점을 보면 아무리 작아도 얘 값은 0이 나오고 아무리 커도 1에 가까운 근사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입력값이 얼마나 크든 얼마든 작던 간에 여기서 기울기 폭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단순하게 0에서부터 1값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정확도선이라고 치면 이 개에 대해서 뭔가 분류를 하려고 해요. 그럼 0에 가까울수록 개가 아니다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출력층이 1에 가까울수록 개라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개, 고양이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는데 이 기울기 소실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미분을 했을 때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력값이 0인데 얘가 출력값이 0.5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출력의 가중치의 합이 입력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폴릭 탐제타 함수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하이폴릭 탐제타 함수는 다음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4? 한 이때부터 뭐 어쨌든 간에 값이 이제 높아지는 양수의 출력이 값이 돼서 입력보다 값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울기 소실이 왜 일어나냐? 이게 시그모이드를 미분할 때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이 시그모이드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변형을 해줄 거예요. 얘가 현재 분모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 형태로 바꿔준 거고, 여기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땡겨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얘는 마이너스 2 형태가 되고, 그 다음 1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여기 안에 있는 거 해줘야겠죠. 원래 보통 바깥에 거 먼저 해주고 이제 안에 것도 다시 미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앞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고, 이 1은 당연히 x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얘 2만 따로 뺐을 때도 당연히 x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멸이 돼서 얘만 남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바깥에 있는 것만 이제 남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미분을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 파라미터를 취할 때 미분을 취해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분을 계속 취하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수록 정확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AI 수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초급부터 시작해서 왜 미분을 하고 또 왜 시그모이드를 쓰고 뭐 기타 등등을 하는지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건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왜 어째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익혔을 때는 그냥 여기 밖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니까 없어지고, x가 없으니까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익혔을 건데, 이게 공식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y를 미분하게 되면 리미트를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미분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현재 x 플러스 델타 x인데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빼줘서 얘를 x를 가로를 쳐준 상태고, 거기서 델타 x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델타 x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이 마이너스 x로 다 대체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x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얘들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x를 밖으로 끄집어내주게 되면 얘는 현재 이 형태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델타 x승만 남게 되고, 얘는 이 마이너스 x가 또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1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델타 x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0 값을 취하게 되면 2의 0승은 1입니다. 뭐 2의 0승이든 3의 0승이든 간에 어쨌든 승수가 0이면 무조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1 값이 나오게 되니까 1-1은 0이라는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암시적으로 이게 0이니까 얘를 간추려서 t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얘를 t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0에 가까운 근사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0을 무조건 넣으면 안 되는 게, 0이다, 델타 x가 0이다 라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수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값을 취해 준 거고요. 이거는 0에 가깝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는이랑 다르죠. 그리고 이제 델타 x를 바꿔줄 거예요. 이 델타 x 부분을 바꿔줄 건데, 여기 보시면 로그 2의 델타 x 승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이게 로그 2이 없어지면 결국 델타 x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변형만 해준 형태고, 얘를 뭘로 바꿔줄 거냐? 이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바꿔주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델타 x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리고 로그에서 제곱이 있을 경우는 그 제곱되어 있는 걸 밖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형태가 뭐냐면 델타 x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줘가지고 마이너스 1만 남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 x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 x가 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바꿔주면 마이너스 1 로그 2에 마이너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는데,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왜 붙어줬냐? 얘를 t로 바꿔줄 건데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결국 이것들과 똑같다는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뭐로 변환할 수 있어요? t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t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에 t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x는 뭐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에 t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y를 이제 미분을 해줄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그대로 끌고 온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대로 끌고 왔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얘 델타 x에서 빠져나왔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의 마이너스 x승이 된 거고, 그리고 리미트 t는 0에 가까울 때 t는 나누기 로그 2의 t 플러스 1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모인데 분모에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끄집어내 준 거죠.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t 플러스 1만 남은 형태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t로 바꿔줬으니까 얘 값을 t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대로 t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는 t는 0으로 바꿔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t가 0에 가까운 근사치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리미트가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러한 형태를 띠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t를 나누기 t를 해주고 이걸 이 나누기 t를 해준 걸 분모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t를 해준 걸 분모 t분의 1분의 t로 바꿔준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에서 곱하기 2가 붙은 상수는 제곱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상수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곱하기 1분의 t를 로그에 붙여가지고 제곱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냥 제곱 형태로 바꿔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0에 가까운 거니까 얘들을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0을 넣어주면 리미트는 사라지게 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마이너스 x는 현재 1은 그냥 뭐 1이니까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만 남겼고, 그리고 분모에 로그에 t는 0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1분의 0이 된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0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이 뭐가 되느냐, 로그 2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2는 1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만 남으니까 결국 얘들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니 왜 여기서 0 플러스 1에 1 나누기 0을 해주면 얘가 2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어째서 로그 2의 0 플러스 1이 1이냐? 이 형태가 왜 1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 수학자분들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수학자분들이 찾아내는데, 여기서 얘가 무한 형태로 가고 얘가 무한 형태로 가면 얘는 지수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0이 들어가고 얘가 0이 들어가면 2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얘는 결과값이 2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단순히 0을 넣으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 보시면 리미트 x는 0이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0의 형태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입니다. 0에 가장 근접한 수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if x는 0.00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0.001을 넣어주게 되면 1 플러스 x가 0.001이죠. 그리고 0.001분의 1이니까 얘가 1000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1000으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계산기를 돌려보면요, 로그 2에 2.716923 뭐 9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계산기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2.7169가 뭐예요? 2에 가까운 수죠. 그래서 얘를 2로 취급하고 로그 2의 2는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형태가 1로 변하게 된 거고, 그럼 이제 분모가 1이면 뭐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제가 이미 두들겨 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미분을 해줬잖아요. 이제 1이랑 2라는 값을 미분을 해줘가지고 1과 2를 구해냈어요. 그럼 1과 2를 곱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냥 미분 공식인데, 이 미분이 앞에 밖에 거 먼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해줘서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리고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안에 걸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2번에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를 또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결과처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나왔고, 그럼 이제 바깥 거랑 외 안에 있는 걸 미분을 각각 해줬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준 형태가 이 형태다. 이걸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고 이걸 그대로 여기에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걸 결국 계산을 해보면
얘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사라지고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제곱 형태랑 이 마이너스 x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는 분모 형태로 내려가겠죠.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게 여기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결국 이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눠줄 거예요.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에 2x 플러스 1만 따로 빼놓고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분단을 해준 거죠. 이제 분단을 해주고 더하기를 해주는데 얘들을 더해주면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각각 없앨 수 있잖아요. 얘들은 같으니까 없애주면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얘들은 뭐 못 바꾸니까 마이너스만 끄집어내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끄집어내주고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얘들은 그냥 마이너스만 끄집어내준 거고 얘들은 약분을 해준 거죠. 같으니까 빼줘가지고 이 형태만 나온 거고. 그리고 이 1분의 2 플러스 2 마이너스 x를 얘들을 묶어줄 거예요. 얘들 보면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들 이거를 앞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얘를 묶어주면 앞으로 보내주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고 얘는 나눠주면 1 플러스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에 하나 보내주고 1로 되면서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묶어내서 보내준 1 나누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뭐예요? 시그모이드죠. 그래서 얘를 시그모이드로 대체할 수 있고 얘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보시면 얘도 시그모이드 x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뭐다? 시그모이드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가 시그모이드 x 미분을 한 형태라는 결과값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요. 미분이라는 게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도 복잡하니까 그냥 미분을 시키면 학습시키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걸 좀 미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식을 알아내보니까 미분을 내보니까 얘들은 그냥 시그모이드 x에다가 1 빼주고 시그모이드 x 한 거에 곱하면 얘가 미분한 값이 나오네? 그럼 얘를 미분해주지 말고 얘를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공식으로 쓰자 이러면 컴퓨터도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얘를 일일이 미분하는 것보다 얘네들을 그냥 이 공식을 대입해서 1 빼주고 곱해주면 계산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할 때 이런 식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시그모이드를 미분했을 때 나온 그래프 값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는 입력값이 있을 때 이 출력값은 한 0.2 정도 될 거고, 입력값이 0일 때 얘는 0.25가 나올 거고, 그래서 미분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미분하면서 왜 기울기 소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파고들었잖아요. 여기서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그모이드는 우리는 흔히 출력층에 사용이 됩니다. 왜 출력층에 사용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건데, 우리가 역 파라미터를 취하는 건 여기서 나온 뭐 목적 함수 값이 있겠죠. 이걸 편미분을 통해 가지고 미분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본래 있던 원래 가중치에다가 i는 학습률입니다. i가 아니라 l이에요. l은 학습률이고 c는 손실함수입니다. 이 손실함수라는 건 로스 번지션으로 뭐 목적 함수로도 불리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뭐 로스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떠한 가중치에 미분을 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학습률을 해준 것을 본래 있던 가중치에 빼주게 되면
이제 그 값이 뭐다? 가중치가 업데이트된 값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간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여기 출력층과 은니층을 이어주는 부분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그럼 얘들을 어떻게 미분을 해줄 거냐? 이 손실함수에 여기 결과값에서 C가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C에서 활성화 함수를 여기서 C에서 이 가중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결과값에서 여기 활성화 함수를 미분을 해줍니다. 여기서 활성화 함수는 우리는 시그모이드를 썼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시그모이드를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손실함수에서 시그모이드를 미분을 해주면 이 z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활성화 함수 이전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 이전에 이제 또 편미분으로 z를 해줄 건데, z는 입력치랑 가중치 그리고 편향이 이제 더해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치랑 가중치 여기 싹 다 이어진 선들에서 이제 입력치랑 가중치가 다 곱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한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해준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알아냈으니까 입력치 곱하기 가중치의 편향을 더한 거에서 이 가중치를 미분을 해주면 가중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낸 게 이제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그 계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목적 함수에다가 코스트 함수에 활성화 함수를 미분하게 해주게 되니까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잖아요. 그럼 시그모이드를 미분해주게 되면 얘가 총체 여기서 이 총에서 얘가 들어간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0이 나왔다고 쳐요. 0이 나오면 얘가 0.25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라운드 뒤에 활성화 함수 그리고 나누기 라운드 뒤에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입력치? 가중치? 뭐 해가지고 한 거이고, 그 라운드 D Z에다가 이제 라운드 D 가중치까지 해주는데, 얘가 4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빼준 값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토막이 나죠. 그래서 얘가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값들이 계속 4분의 1씩 반토막이 나게 되니까 이게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미분을 하니까 얘가 0.25가 계속 곱해져 가지고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중치 업데이트 된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게 탄젠트 하이벌릭 함수인데,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탄젠트 하이벌릭 함수는 조금 다르게 얘들은 이 가우시안 분포는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이 0.25가 아니라 1이에요. 1. 그래서 얘가 값이 1이어 가지고 여기에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소실을 방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탄젠트 하이펄릭 함수도 결국 기울기 소실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이 0에 있는 값은 탄젠트 하이펄릭 함수가 고쳤다고 쳐도 여기 끝에 있는 입력값이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들도 0에 가까운 수를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 들어와 가지고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 한 0.0이면 50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죠. 그럼 얘를 그대로 들어가면 50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0이 멀어질수록 얘들도 가중치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Z 하이펄릭 함수도 0.0에서 이 가우스 분포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 중앙성에서 0.25가 반환되는 게 아닌 1이 반환되는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점은 고쳤으나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인 x가 입력값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출력값도 0의 값에 가까워져 가지고 결국 이 기울기 소실 문제점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콤보 1이나 뭐 컨벌러션 합성공 네트워크에서 렐루가 들어간 이유가요.
이 시그모이드를 넣게 되면 얘가 계속 줄어드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콤브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을 이제 빼내는 거거든요. 맥스 폴링이라던가 뭐 커널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피처얼 맵 사이즈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이제 특징만 뽑아내 가지고 어찌 보면 장점인데 여기서 이것마저 소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현상은 더욱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국 네트워크에서 중간중간에 렐루나 리킬렐루를 넣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 시그모이드는 그래서 출력층에서만 쓰인다. 하이퍼릭 턴제트 함수도 그래서 출력층에서만 쓰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출력층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면 이제 시그모이드 이제 그 학습 모델층을 쌓는데 이해가 많아지면서 이제 층을 쌓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코드로 만들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있는데 이게 그래프로 그려준 거거든요. 이 그래프로 그려준 거고 이 if 1은 그냥 시그모이드를 그려주는 거고 이 i는 1은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형태고 이 2는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형태인데 이 높이 기준점을 얘로 잡았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이건 시그모이드 식이에요. 여기 보면 np-exp가 2입니다. 2여가지고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2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에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 거고 이 마이너스 x 값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S축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해주게 되면 시그모이드 곱하기 얘가 시그모이드죠. 그리고 1 빼기 시그모이드죠. 그래서 1 빼기 시그모이드. 그래서 얘는 미분된 시그모이드를 반환을 해주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려주게 되면 에러가 나네요. 봅시다. 어디서 에러가 났지? 원래 잘 돌아갔거든요. 마커즈 때문에 오류가 났네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오류가 날까? 아니네요. 오우씨. 원래 이게 잘 돌아갔거든요. 갑자기 안 되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거 뭐야? 잠시만.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뭐지? 제가 뭐 지웠었나봐요. 제가 뭐 실수로 지웠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설명하면서 뭐 지웠나 보네.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AX 플롯을 지웠나 보네, 제가 실수로. 자, 여기 보시면 i가 0일 때 시그모이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0에서부터 출력값이 1에 가까운 걸 볼 수 있고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 1에서 이제 미분을 해준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 얘가 확대를 해준 거네요. 확대를 해줘 가지고 얘 y축 크기를 2.5로 최대치 맥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크기를 y 리미트로 잡았는데 y 리미트가 2.5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2.5로 이제 그려준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이 코드는 제가 댓글에다 올려놓을게요. 이제 올려놓고 PPT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층 쌓는데 되게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